네, 이번 시간에는요, 표 작성과 표 속성 변경하는 방법, 차트 작성과 차트 속성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자, 6차 시 한글 문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표 만들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찍어주시고 위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칸과 그 다음에 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봐야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입력이 있고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앞에 보면은 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표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자, 옆으로 가는 거는 칸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도로 종류, 차종 구분, 교통량, 구성비, 전년 대비 중간율, 그다음 비고까지 해서 총 6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칸으로 갔고 아래쪽으로는 많은 칸을 세는 거예요. 지금 도로 종류, 고속도로, 1번 국도로 세는 게 아니고 차종 구분부터 화물차까지가 몇 칸인지를, 몇 줄인지를 세봐야 돼요. 그래서 차종 구분, 개, 승용차, 버스, 화물차, 개, 승용차, 버스, 화물차. 그래서 총 9줄이죠. 그래서 6칸, 9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 자, 도로 종류라고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옆에 칸에다가,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고속국도라고 적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개, 그 다음에 중간에 숫자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쉼표가 없이 그냥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쉼표 없이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자, 위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쉼표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을 하실 때 중간에 쉼표 없이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바로 일반국도. 자, 데이터를 저는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아래쪽에다 갖다 붙여넣기 했는데요. 자, 일일이 하나씩 적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적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자, 여기 위쪽에 보면은 지금 숫자 중간에 쉼표가 되어져 있잖아요. 천 단위 구분기호가 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 숫자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를 해보고,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눌러서 자리점 넣기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글자를 입력을 할 때, 중간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아까 오른쪽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점 넣기를 이용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표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전부 다 블럭 지정을 해주세요. 자, 도로 종류에서 도 앞에다가 마우스 찍고 전부 다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정렬을 먼저 맞춰볼게요. 자, 가운데 정렬로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우리 글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글꼴에서요. 자, 굴림에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12pt로 바꿔 볼게요. 자, 12pt로 바꾸고 봤더니 자, 아래쪽에 봤더니 지금 칸의 크기가 다 맞지 않아서 지금 세 번째 있는 교통량,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증가율, 자, 이 글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자, 이 칸과 칸, 이 셀과 셀 사이에다가 선에다가 마우스 가져가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데 그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칸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시고 자, 여기 세 번째 있는 칸의 글자가 한 줄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비고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전부 다 이렇게 조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고속국도라고 되어져 있는 이 열이 전부 다 한 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여기에 셀 합치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셀 합치기 옆에 보면 M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셀이 합쳐졌어요. 그 다음에 일반 국도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시고 아까 우리 셀 합치기 옆에 M 있었죠. 키보드에서 M을 눌러주시면 셀이 한꺼번에 합쳐져요.
마찬가지로 비곡한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M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비곡한에 X 표시 대각선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 비곡한에다가 대각선 표시를 할 건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셀 테두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 대각선 아래와 그다음 대각선 위를 선택을 해주시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표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고 그 다음에 제목에 적혀 있는 요 열에는 글자가 약간 두껍게 되어져 있고 위아래 선도 두껍게 되어져 있어요. 선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드래그. 자, 드래그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고속국도와 1번 국도 우리 글자를 지금 두껍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고속국도와 1번 국도까지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블럭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우리 글자 굵게 진하게 하는 속성 있죠. 진하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자, 위에 셀 테두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을 눌러서 선을 없앨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 한번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선이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다시 되돌아가게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되돌아가게 했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됐는데 자,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클릭을 해주시고 선 없음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네모칸 있죠. 이게 바로 미리 보기인데 내가 블럭을 지정한 부분이 바로 미리 보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 없음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선택이 됐으면 선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 위에서 눌렀던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다가 다시 드래그 할게요. 자, 하는 이유는 선 굵기 다르게 하고 중간에 색깔 따로 넣을 거예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음영색에서 내가 색깔을 따로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곳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들어갔었잖아요. 자, 다시 이렇게 블럭이 지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블럭이 된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도 자, 배경을 눌러주시면은 면색에다가 색깔을 내가 따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우리 셀 테두리에서 셀 테두리 없애는 거 해봤었는데 여기서도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와 아래쪽에다가 선을 두껍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굵기에서 지금 0.12mm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0.7로 바꾸어주고 위쪽과 아래쪽을 두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아래쪽. 내가 지금 여기 옆에 블럭 지정한 부분이 미리 보기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두껍게 하고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선이 어떻게 됐죠? 두껍게 변했어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표를 지금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표를 봤더니 각 셀들이 약간 너비가 위아래 세로의 너비가 넓어요. 하지만 우리 아래쪽에 있는 표는 셀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져 있어서 글자에 딱 맞게끔 되어져 약간 답답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하려면 전부 다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꾹 누르시고 자, 오른손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화살표를 한 번, 두 번 정도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빈 공간에 마우스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칸만, 여기 있는 열만 내가 한번 조절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눌러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칸의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표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표 만들기 및 편집에서 표 스타일 적용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서는 표를 직접 선택을 해서 대각선도 해보았고 색깔도 넣고 선 두껍기도 선 두께도 두껍게도 해봤고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봤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서는 자, 표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한꺼번에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금 저보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고 비곡칸에만 이렇게 대각선 모양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이 지금 굵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취소를 눌러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테두리 굵기라고 있는데 굵기가 지금 두껍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0.12로 바꿔주고 다시 대각선 하면 다시 이렇게 됐어요. 아마 지금 형태대로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잠깐 그 선 굵기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굵게 나왔는데 혹시 굵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대각선 하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은 아마 0.12 굵기로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 스타일에는 자, 표를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표를 따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표라고 되어져 있고 표 스타일을 내가 따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 자세히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표를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뒤에 표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조건 제시되어져 있는 표 스타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저는 밝게 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해서 여기 있는 밝은 스타일 2 빼기 초록색조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내가 선택한 스타일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다시 표를 겉에다가 마우스를 찍으시면 선택이 가능한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쪽에다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다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내가 다른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통에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 봤더니 또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아까 위쪽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표를 다르게 스타일을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서는 지정된 한 컴에서 지정되어져 있는 스타일대로 표를 빠르게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스타일대로 하거나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표 스타일을 바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이제 표에서 문자열로 만들기, 문자열을 표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표 안에 있는 내용, 이 글자를 문자열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된 글자를 표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차종 구분부터 여기까지 지금 글자가 전부 다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표 안에다가 마우스를 찍어주시면 위쪽에 표라는 메뉴가 생겨요. 이 표 메뉴에서 다시 클릭해 주시고, 표에서, 자, 표를 문자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분리 방법이 탭, 쉼표, 빈칸, 기타 문자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탭 앞에다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열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문자열을 내가 문자로 됐으니까 문자의 속성을 이용해서 뭐 수정을 한다거나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글자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 이 글자를 표로 만들 수가 있는데 다시 내가 글자를 표로 만들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글자를 전부 다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입력에서 표를 눌러주세요. 이 표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문자열을 표로 또는 표를 문자열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자열을 표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을 표로를 클릭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넣게 선택한 다음에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아까 표 상태로 되돌아졌죠. 그래서 내가 문자를 표로 사용할 때, 그다음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문자를 사용할 때는 지금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표 여백 설정하는 방법과 표 셀 여백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셀 안에 지금 글자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글자를 셀에서 얼마만큼 여백만큼 두고 나는 글자를 입력을 하겠다 또는 글자를 이동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 보시면 표 셀 속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셀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표 전체를 여백을 설정할 때는 여백 캡션을 눌렀었잖아요. 이번에는 셀이에요. 자, 셀을 눌러주시고 자, 안쪽 여백이 지금 현재 3으로 되어져 있어요. 0으로 바꾸어 볼게요. 자, 설정해 주시면 자, 표 안에 글자가 왼쪽으로 딱 가서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표셀 속성에서 셀에서 왼쪽 여백을 지금 5만큼 해볼게요. 5만큼 해주고 설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글자가
5만큼 떨어 놨어요. 그랬더니 글자가 뒤로 갔고 칸은 그대로기 때문에 글자가 아래로 내려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다시 드래그하고 표시 속성에서 자, 셀에서 여백을 만약에 3으로 줘볼게요. 설정을 했더니 자, 글자가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문서에서 전체적으로 여백을 얼마만큼 줄 건지 또는 셀 안에서 글자의 여백을 얼마만큼 줄 건지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설정을 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기능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표의 자동 채우기 기능과 자동 계산하기 기능이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먼저 자동 채우기 기능은 자, 우리가 원래는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 1부터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 쭉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한글에서도 간단하게 해서 자동 채우기 기능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자동 채우기 기능에서 숫자 1과 2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숫자 1과 2는 연속된 숫자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연속되어져 있는 숫자 또는 문자가 입력이 되어져 있을 때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숫자 1부터 내가 자동 채우기를 해야 하는 부분까지 드래그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그 채우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표 자동 채우기라고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숫자 1부터 5까지 자동 채우기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되어져 있는 숫자 또는 문자열이 있을 때 자동 채우기를 하면 바로 인식이 돼서 자동 채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계산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매출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2분기 매출과 3분기 매출과 4분기 매출을 전부 다 더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표시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요.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내가 자동 계산하기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 평균, 곱을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자, 합계를 누르면은 내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했더니 합계가 지금 구해졌어요. 근데 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실행 취소로 하시고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합계를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에 합계 누르셔도 아까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간단하게 자동 채우기 기능과 계산하기 기능이 지원이 된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차트 만들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표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차트 만들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안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항상 차트는 내가 글자로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입력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차트잖아요. 그래서 자, 제품명부터 4분기 매출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봤어요. 자, 제품명부터 4분기 매출까지예요. 번호는 빼고 제품명부터 4분기 매출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은 차트라고 있죠. 자, 차트를 눌러볼게요. 자, 블럭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차트를 누르면 차트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 차트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만약에 나는 요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2분기까지만 하셔서 차트를 만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전체 번호 빼고 전체를 전부 다 드래그를 하고 자, 차트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내가 블럭 지정한 부분만 아래쪽에 차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차트는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이 된 상태에서 위쪽에 봐주세요. 그러면 자, 가로막대형,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분선형, 기타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차트를 가로막대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가로막대형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해 볼게요. 자, 기본형 선택했더니 가로막대형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세로막대로 바꾸고 싶으시면 세로막대를 누르시면 돼요. 자, 꺾은 선 누르면 꺾은 선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데이터 범위라고 있는데 데이터 편집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만 내가 선택을 하거나 빼거나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분류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한 열 지우기라고 있죠. 이 열을 지웠더니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시일도 지워보도록 할게요. 출시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열 지우기 눌러볼게요.
자,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보면 범례 부분에서 내가 삭제한 부분이 없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도 한번 없애어 볼게요. 데이터 범위에서 데이터 편집 눌러서 가격 눌러주고 거기에서 선택한 열 지우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로지 2분기와 3분기와 4분기 매출에 관한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시 확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 관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차트 스타일인데요. 차트 스타일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시면은 색상과 효과와 전체 배경과 영역 배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색상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을 데이터 막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거 선택해 봤더니 사용자가 선택한 색상대로 아래 데이터 막대가 색상이 변경이 됐어요. 자, 다른 색깔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거 선택했더니 또다시 데이터 막대가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옆에 효과는요. 이 데이터 막대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뭐 수수깡 효과도 있고 테두리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수수깡 효과 한번 해볼게요. 효과에서 수수깡 앞에서 두 번째 눌렀더니 데이터 막대에 수수깡 효과가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전체 배경은 차트에 전체 배경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노란색에서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되는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배경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배경은 뭐냐면요. 자, 여기 한번 선택해 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분홍색 선택해 봤더니 여기 안쪽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내가 데이터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전체 배경은 차트의 전체적인 거고 영역 배경은 안쪽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 배경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쪽에다가 따로 색깔을 넣고 싶으시면 영역 배경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 다시 눌러서 영역 배경 없으면 선택해 주시면 전체적인 배경의 색깔에 데이터 막대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차트 속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내가 아까 우리 여기 왼쪽 위에서 가로막대, 세로막대, 꺾은 선형이라고 한번 해봤잖아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차트를 또 선택을 해서, 눌러주면은 차트 모양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차트 속성이라는 곳은 차트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뭐 세세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취소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내가 차트에다가 위에다가 내가 제목을 어떻게 적을 건지, 자, 위쪽에 할 건지, 아래쪽에 할 건지, 왼쪽에 할 건지, 오른쪽에 할 건지, 위치를 내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위쪽에다 표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쪽에 차트 제목이라고 나타났죠. 그래서 차트 제목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제목 모양이라고 나오고, 거기에서 글자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제품별, 매출, 현황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글꼴도 따로 내가 설정해주고 속성도 따로 설정해주고 글자 색깔도 따로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속성에서 진하게만 누르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위에 있는 제목이 바뀌었죠. 자, 다시 제목을 더블 클릭해볼게요. 그랬더니 우리 조금 전에 글자에서 내용에다가 입력해 봤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배경이라고 있어요. 배경 탭을 눌러주시고 자, 아래쪽에 봤더니 색이 있어요. 색 앞에 체크 해주시고 면색에 흰색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 모양 볼게요. 자, 선 모양의 종류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없음 옆에 버튼 눌러주시고 두 줄로 눌러볼게요. 자, 굵기 EPT로 바꿔볼게요. 색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종류는 두 줄로, 굵기는 EPT, 색은 검은색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자 볼게요. 그림자 앞에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색은 면색이 흰색이고, 선 모양 두 줄이고, 그림자 있어요. 자, 설정. 자, 어떻게 됐죠? 자, 안쪽에 흰색 배경에 검은색이 두 줄로 된 그림자로 갖고 있는 제목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더블 클릭하셔서 배경과 글자와 또는 위치, 위쪽으로 할 건지 아래쪽으로 할 건지 위치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제목을 변경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제목의 계열에서도 내가 계열을 따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2분기를 선택을 해주고 만약에 면의 색깔을 내가 지금
면색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세세하게 변경을 하고 싶을 때는 위에는 제목 또는 계열 또 축을 보면은 축에서 축도 있고 이름표도 있고 제목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축에서 축 눌러볼게요. 그러면 가로축 항목 여기 아래쪽에 가로축이죠. 세로값축은 여기 왼쪽이에요. 거기에서 자 세로값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세로값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해 볼게요. 자 거기에서 비례라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례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꾸밈이라고 있고 앞에 체크 표시가 있는데 체크 표시를 해제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과 큰 눈금선이 있는데 최소값은 지금 0이에요. 자 왼쪽에 보시면 0이라고 되어져 있죠. 최대값은 60만이에요. 600,000으로 되어져 있어서 최대값인데 자 여기에서 자 최소값과 최소값 그다음에 큰 눈금선을 내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눈금선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6이에요. 왜 6이냐면 0을 제외한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기 때문에 눈금선이 6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4개로 변경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설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숫자가 0을 제외한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로 되면서 눈금이 4개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에 들어가서도 따로 내가 가로축과 그다음에 세로축을 따로따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범례를 볼게요. 범례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범례를 눌러주시고 자, 다시. 자, 범례에서, 자, 범례 위치를 내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할 건지, 아래쪽에 할 건지, 왼쪽에 할 건지, 오른쪽에 할 건지, 범례 표시를 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에다 표시를 눌러봤더니, 범례가 아래쪽으로 내려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택하지 않고 그냥, 범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누르면 범례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 세모 화살표를 눌러서 세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저희가 안 한 게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스타일 있죠. 여기 스타일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옆에서 색상과 효과와 전체 배경과 영역 배경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 봤잖아요. 근데 이미 지정되어져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각각 따로 바꾸는 게 싫고 이미 지정된 스타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지정되어져 있는 스타일로 변경이 돼요. 잘 보시면 선택해 주시면 변경이 되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해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적었던 차트 제목이 전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에서 입력하고 글꼴 다 설정해 주시고 배경 가서 따로 설정한 다음에 설정 누르셔야지 아까처럼 제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표와 차트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어요. 표와 차트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많고, 뭐 내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뭐 변경도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만져보시고 사용해 보셔야 아마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차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